자, 여러분은 지금 소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총각내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자, 꼴통쇼 111회. 여기는 LA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야. 자, 우리 공공 외교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금 미국 한인 사회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서 정말 공공 외교관으로서 전 세계에 한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도 자, 오늘 우리 111회 우리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촬영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애니메이션 촬영 감독으로 한국인 최초, 한국인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자, 우리 전현덕 감독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를 따라서 미국으로 옵니다. 근데 정작 가자고 했던 친구는 떨어지고. 네. 그리고 와서 이제 원래 전공은 그러니까 광고는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그쪽에 관심은 있으셨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공부와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어머니께서 뭐 과외도 시켜주시고 했는데 저는 뭐 수학은 학력고사 들어가서 다 찍고 나왔거든요. 그 다 찍고 전 아직도 정답을 기억을 해요. 제가 18살 때 시험을 수학 학력고사를 왜 어떻게 2번부터 4개 2222 3333 4444 왜 시험 끝나고 나면 그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학력고사 끝나고 나면 밤에 정답 그 맞추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1번부터 4번까지는 2니까 거기 맞으면 가족들이 2다! 막 이렇게 야. 그 가족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네. 어머니 무슨 복권 가게 이런 거 게 하셨나요? 어머니 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저는 사실 항상 중간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그 내신 등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신 등급이 저 때는 10등급,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었는데 저는 항상 5등급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냥 중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대학을 할 때 전공은 어떤 거세요?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시각 디자인. 직접 광고. 서울시립대학교 시각디자인 9학번 조영덕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디자인하시고 이제 광고 회사 계시다가 이제 미국에서 자 이제 다시 학생 대학원생으로. 네. 그것도 영어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학생이 시험을 보고 성적도 안 되는데 어땠을까? 등록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만으로 합격이 됐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땠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사실 뭐 다들 그래요. 원어로 강의를 듣기에는 이미 머리가 다 굳어져서 온 사람 같은 경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수업이 끝나면 저희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쫙 모여요. 모여서 오늘 숙제가 아까 숙제 내준 숙제가 뭐냐? 그러면 뭐 7명 8명이 숙제 얘기를 다 달라요. 그러면 들은 게 달라. 들은 게 달라. 이해하는 게 달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토론을 시작하는 거죠. 누가 진짜 숙제였나 이렇게.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숙제를 결정해서 숙제를 해나가고 그랬어요. 저희 과는 특히 제가 98년도에 이제 대학원 1학년을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컴퓨터 애니메이션이 막 붐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서 그 대학원 전공생이 100명이었는데 통틀어서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한국인이셨어요. 와, 그렇게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뭐 지금도 특히 이런 그 아트라든가 이런 그 문화 뭐 이런 이 예술 계통에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지션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토론 문화를 통해서 과제를 풀고 한 학기 한 학기를 이제 헤쳐 나가셨잖아요. 그럼 그러고 나서 친구는 몇 학기 때 들어오신 거예요? 친구는 제가 대학원 1학년 한 대학원 1학년 한 말쯤에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은 어학연수를 했고요. 왜냐하면 뭐 대화가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알코올 잉글리시를 했어요. 어떤 알코올 거죠? 잉글리시 뭐예요? 보통 좀 부끄러워서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근데 술을 먹으면 자신감이 생겨. 진짜 쪽팔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말이 술술 나와요. 영어로 하다가 안 되면 한국말로 막 나오고 한국말 안 되면 바디랭귀지로 막 그러면 다 알아듣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언어는 소통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방송 듣는 그 많은 분들 영어가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술을 드시면서 술을 드세요. 학습을 추천하는 하면, 술은 소주, 맥주, 양주 중에 아무래도 소맥이 괜찮겠죠. 소맥 섞어서 먹어서 빨리 취하니까. 그렇지. 빨리 오잖아요. 융합의 시대니까. 확 오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1학년 2학기 때 친구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네? 친구분이.
네, 그 친구가 왔어요. 근데 그 네. 친구는 이제 그때부터 네. 갑자기 신학 전공을 하기로. 그러니까 마음을 1년 사이에 아예. 1년 사이에 친구를 안 만나면서 변했네요.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한번 네. 떨어지더니 되게 네, 심적으로 되게 상처가 큰 났나 봐요. 아픔이 있었나 봐요. 그때 종교를 찾게 되죠. 항상 상처가 있으면 동교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미국 오시면 교회 많이 가시잖아요. 힘드니까 뭔가 내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야. 그럼 이 친구는 굳이 신학은 미국에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친구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게 아니 지금 전용덕 감독 전용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전용덕을 만들어준 친구분을 사실 우리가 더 많이 홍보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정말 저는 그 친구한테 감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직도 뭐 물론 네. 지금도 이제 지금 그 친구는 뉴욕에 있어서 네. 저랑 가끔 뭐 카카오톡이나 네. 아니면 아주 가끔 전화로 통화를 하지만 네. 할 때마다 이렇게 친구야 뭐 잘 네. 있냐 어. 그래서 네. 뭐 자랑스럽다 네. 나는 뭐 난 네가 하는 일이 부럽다 뭐 네. 그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왜 굳이 미국에 와서 그 친구는 신학을 공부했냐고요? 그거 모르죠. 여기서 어떻게? 아 친구 사이에 모를까? 알 것 같은데. 저 그 친구는 근데 왜 저보다 훨씬 그랬대요?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어. 네. 네. 지금 옷도 굉장히 잘 입고 네. 그다음에 얼굴도 훨씬 더 이국적으로 생겼고 네. 친구야. 아 왔어요? 아 이제 방송으로 보니까. 방송을 볼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방송. 네. 자 그럼 다시 알겠네요.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대학원을 마치고 석사를 마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일을 안 했죠. 오 왜요? 한 5개월, 6개월 동안. 왜냐하면 여기서 직장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미국인들도 직장을 잡기가 어렵지만 예. 저처럼 그 해외에서 학생 비자로 와서 공부했던 사람이 졸업을 하고 직장 잡기는 예.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예. 미국 법이 예. 일단 미국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을 취업시키려면 미국 내에서 인재를 찾다가 예. 못 찾아서 외국인을 취업시킨다라는 거를 충족시켜 줘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런 거를 하려는 회사가 사실 몇 군데나 되겠어요. 네. 커다란 대기업이 아니면 네. 그런 거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한 5개월은 놀았어요. 정말 어. 매일매일 네. 우편함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전화기만 쳐다보고 왜냐하면 온라인 계속 하는 이력서 보내고 네. 제 네. 포트폴리오 보내고 하니까 네. 그러다가 저의 학교 선배님, 네. 그러니까 그 스쿨 오브 아트 선배님께서 그 전 뉴욕에서 이제 있었으니까 네.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본인이 다른 주로 떠나게 되면서 본인의 자리가 공석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네. 와. 해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네. 재밌는 곳이에요. 어떤 어. 곳인가요? 거기는 네. 애니메이션 회사가 아니고 예. 그 제목이 Art Science Research Laboratory라는 예. 뭐 예술과 과학을 접목시킨 예. 그다음 리서치를 하는 연구실이라는 예. 그런 개념인데 사실 보니까 예. 굉장히 가부집 마루가 네. 회사예요. 마루가. 오. 네, 그리고 일이 끝나면 그분들은 침실로 가시고 오. 저는 말에서 일하다가 네. 이제 퇴근을 하고 예. 예, 그런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예. 마르셀 두샴이라고 하는 예. 그 근대 예술가인데요. 네. 그분의 그 작품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어. 어떻게 이런 작품을 이 나오게 됐는가를 분석해내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오. 한 3개월 다니니까 네. 내가 있을 곳이 못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면 네. 뉴욕에서는 안 되겠다. 네. 어. 모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다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네. 그냥 무조건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가지고 네. 거기서 직장을 찾아보자라고 네. 생각을 하던 차에 네. 또 학교 선배님 한 분이 네. 시카고에서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네. 거기서 마침 이 레이아웃 아티스트라는 네. 직원을 찾더라고요. 네. 그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레이아웃인데 그래서 결국엔 그 일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그렇게 거예요. 된 건데. 네.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보내고 이력서 보내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면접을 한번 보자. 네. 이제 시카고로 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면접을 한국은 면접을 보려면 다 거기 가서 거기니까 네, 네. 하잖아요. 여기는
주가 다르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저는 그때 처음 느낀 뭐냐면 네. 면접을 하라 그래서 거기를 또 언제 가고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비행기 표도 보내주고 오. 호텔비도 대주고 야. 그다음에 렌트카까지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서 인터뷰를 저는 그래서 와 네. 이런 좋은 그러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갔죠. 네. 네,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인터뷰하고 렌트카 몰고 돌아다니면서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회사에 입사가 됐어요. 어. 그래서 그 회사는 그 베지테일이라고 하는 네. 한국에서 얼마 전에 그 교육 방송에서 아마 그런 애니메이션 방송국에서 방송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잘 아는 애니메이션인데 네. 그 회사에서 그런 베지테일이라는 작품을 카메라 촬영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해서 한 2년 반 정도 그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카메라 촬영을 하는 걸 배운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이제 그럼 거기 가서 다 그러면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서 네. 배운 거죠. 그 사실 네. 제가 이제 광고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 학교에서 배워왔던 거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감각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각각 영화에 나오는 프레임을 네. 제가 그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하시는 것도 공부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보통 영화를 만들 때 네. 한꺼번에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소단락으로 나눠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한 30개 정도 소단락으로 나눠서 네. 1초에 30프레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1초에 24프레임이 24 들어가는데 네. 작은 소단락 30개 소단락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한 단락이 3분에서 5분 정도 네. 되는 작은 내용들로 이제 영화 80분에서 90분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예. 그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단락에는 그 단락에는 네. 한 장면 한 장면 하는 그 샷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한 40개에서 50개 정도가 들어가요. 어. 근데 저는 한 10개 정도 맡고 네. 제 주변에 있는 같은 아티스트들 10개씩 맡아서 해요. 아.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고 네. 배워서 저도 그 사람들의 틀에 벗어나지 않지만 제 느낌이 들게끔 또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예. 그때도 한국인 최초였죠. 한국인이 있었어요? 그 부서예요. 네. 제가 최초였죠. 그러니까. 어. 네, 사실 그 레이아웃 분야라는 이 레이아웃 분야가 그 작은 규모나 그 중소 업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포지션이에요. 어. 왜냐하면 이 포지션은 그 버젯이 큰 영화라던가 아니면 이런 걸 만들 때 굉장히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관성 있게 네. 작업을 해야 되고 카메라 촬영이 들어가도 느낌이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회사만 레이아웃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회사에서만 있어요. 그럼 궁금한 그렇다 게 있어요. 보니까, 그 저 촬영할 때 저 또 전문 배우가 있나요? 저 분야의 전문 배우가? 있죠. 사실 뭐 보면 네. 그 아까 처음에 이제 모션 캡처라는 네. 시스템 네네네. 보셨잖아요. 네. 모션 캡처도 굉장히 잘하는 배우가 있어요. 앤디 서키스라고 하는 골룸 아시죠? 네네네. 네, 골룸을 전문으로 하는 배우가 있잖아요. 앤디 서키스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분은 모션 캡처에 거의 대가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자기가 가진 분야의 그 전문 분야를 가진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저희 회사는 저 모션 캡처는 레퍼런스로만 사용을 해요. 모션 캡처를 직접 애니메이션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회사도 있어요. 네. 뭐 아바타 같은 영화는 모션 캡처를 직접 사용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지만 네. 애니메이션 회사에서는 사실 애니메이션의 좋은 점이 뭐예요? 캐릭터들이 하늘로 날 수도 있고 땅으로 네, 떨어질 수도 그렇죠. 있고 사람 기차만큼 빨리 비행기만큼 빨리 스피드로 네. 수할 수 있는데 모션 캡처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사람 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레퍼런스로만 사용을 하지 실제로 애니메이션 작업이 들어갈 때는 타이밍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 실제로 작업할 때는 캐릭터의 느낌에 맞게 캐릭터 느낌에 맞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돌아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네. 애니메이션 네. 분야의 이제 촬영 감독으로서 그죠? 네. 발을 디디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시카고에. 시카고요. 네. 시카고에. 그럼 거기서 2년 몇 반. 년이나 2년 반.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있었어요. 그때 네. 회사가 영화 한 편 만들고 네. 부도가 났어요. 아요? 네. 부도가 나가지고 네. 들어가자마자 이제 일하고 2년 반 2년 반 만에, 네, 오. 2년 반 만에 부도가 났는데 저는 사실 미국 올 때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네. 영어도 잘 못하고 네.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인데 네. 미국에서 왜 살아? 형도 동생도 부모님도 다 미국에 계신데 네. 저는 미국에 4년에서 딱 5년만 살 계획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회사가 부도가 딱 났을 때가 2년 반 있다가 취업하고 2년 반 있다가 예. 부도가 났으니까 5년 하고 조금 지났을 때 부도가 났잖아요. 예.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예. 회사가 부도 나서 들어가는 거는 좀 보기가 좀 그렇지 않나. 예. 금이 환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네. 아, 왜 그- 들어와서 네. 아, 회사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 은퇴 같은 것도 본인이 잘하고 찬란할 때 은퇴를 해야 또 이렇게 멋지게 그런 은퇴식도 거지. 하고 남들이 모르는데 혼자서 은퇴식 할 수도 없는 그쵸. 거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러면 자 네. 그러면 과연 거기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아니면 다시 뭐 어떤 생활을 네. 결정이 그 지금 그걸 못 들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2부에 잠시 후 3부에 과연 전영덕은 어떤 결정을 할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오!